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정가 소식 살펴봅니다. 김효진 PD의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회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얘기부터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예. 오늘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일로 못 박은 3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회동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격 제안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이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양측은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와 함께하는 여야 원내대표 유가족 대책위 3자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예, 3자 회담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예.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전향적인 메시지를 새누리당에 보내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으로부터 오늘 오전에 들은 얘기인데, 유기홍 대변인은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과 유가족들이 많은 부분 양보한 상태에서 보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활용 점정만 남았다. 점 하나만 찍으면 다 되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비상대책위원인 문재인 의원의 경우 오늘 아침 이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면 유가족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마찬가지로 전향적인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자 회동에서 극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은 3자 회동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요. 내일 본회의 등원 문제 등에 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입장 변화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진 데는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라는 중요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줄곧 새정치연합이 최근 해오고 있었긴 합니다만 아무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이유 없이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전후 맥락을 좀 따져보면 당내에서 만남을 좀 재촉하거나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서청원 최고위원이 오늘 오랜만에 한마디 했는데 이 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를 향해서 원내대표는 야당을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저쪽이 세월호 특별법, 저쪽이라 하면 새정치연합이겠죠. 저쪽이 세월호 특별법 등에 관한 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나시라. 그것이 여당의 책무요. 우리가 가야 할 여당의 길이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야당이 국정의 한 축임을 유념하고 있다면서 서청원 의원, 김무성 대표 등과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소득이 있든 없든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어제부터 의견을 함께했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 투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오전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강력한 원내 투쟁으로 방점이 옮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핵심은 투쟁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내라는 말이겠죠. 즉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로 들어가서 의회 내로 들어가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팎에서 새누리당에 항복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위원장은 백기투항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고 여당의 대화 거부로 당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면서도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가
질이 멸렬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서민 증세서부터 이슈 파이팅을 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면 세월호 특별법도 제정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문재인 의원도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또 새누리당에 던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그 문재인 의원이 오늘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체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새정치연합의 당론은 뭐냐는 이 새누리당의 질문, 계속해서 이런 질문만 새누리당이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질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줬습니다.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하면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 이런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을 향해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전국을 파행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라고 일갈하기도 했지만 이 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유가족을 설득해 보겠다는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은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새누리당 내 혁신 기수구인 보수혁신위원회 오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죠? 네,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첫 공식 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이 첫 회의에서 앞으로의 정기 회동 날짜와 또 분과 설정, 주요 의제 등 향후 6개월간의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혁신위 테이블에 올려질 내용은 이 불체포 특권 등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기부터 상향식 공천과 관련된 완전 국민경선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 및 이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의 인사검증위원회 설치안 또 권력구조 개헌안까지 매우 포괄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보수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네. 그 새누리당의 혁신위원회를 두고 대권 잠룡들의 각축장 성격이 강해서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한때 거명이 됐던 이 원희룡 제주지사 또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문위원 정도로만 이름을 올리면서 잠룡 집결 논란이 다소 누그러들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우려는 여전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유력한 차기 잠룡 가운데 한 명인 김문수 위원장의 혁신위원회가 이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서 기존의 최고위원회를 위협하는 수준의 의결기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물론 직접 선임하긴 했지만 과연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위원장과 앞으로 내내 화합하는 모습만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겁니다. 이 당장 권력구조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이 그런 지적을 뒷받침합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도 혁신기구 띄우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인데 새누리당과 비교하면은 표면적인 파격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선의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새정치연합 혁신기구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난 2월 김한길 전 대표 체제에서 논의가 됐던 출판기념회 회계 투명성 강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등의 개혁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런 카드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지금 대선 게임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이런 한가로운 타령을 하고 있을 때냐라고 당내 반발을 사기도 했던 그런 방안들입니다. 원혜영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미 당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하고 가장 크게 대조가 되는 대목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 등 공천 시스템, 즉 당의 중앙 권력에 손을 대는 수준의 혁신안이 아직까진
표면화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 물론 일례로 언급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제도는 이 정당 정치나 정당 문화 내지는 정당 제도에 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뭐 그런 걸 하느냐 마느냐로 개혁의 수준이나 성공 여부를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의 경우 이 공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당 대표와 지도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혁신 기구가 움직이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일종의 임시 지도부격인 이 비대위의 기반 위에서 혁신 기구가 꾸려졌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예. 특히 새정치연합의 경우 이미 당 내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 같은 정치적 뇌관이 이미 설치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혁신기구라고 해도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이 공천제도 같은 민감한 사안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런데 네. 그 거명되는 혁신위원회 면면을 봐도 새누리당에 비해서 파괴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더 크죠. 그렇습니다. 주로 초선 의원들이고 외부 인사 영입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원혜영 위원장이 개혁성과 추진력을 고려해서 초선 의원들을 대거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말처럼 초선 의원 중심으로 꾸려진 혁신위가 강력한 기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문재인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등 당내 거물급 인사들이 모두 일단 비대위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서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